자, 집합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조건제시법 문제를 좀 몇 개 살펴볼게요. 74번 보면 집합 A가 정의 내려져 있기를 조건제시법으로 자, X를 원소로 갖는답니다. 이 색깔 보면 할까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X. 자, 그런데 X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네요.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은 2008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288 이하여야 된답니다. 또한 하나의 조건이 더 있네요. 5분의 x는 정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라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x를 우리가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예를 해석해 보면 자, 양변에 세변에 8을 빼겠습니다. 그럼 2000 2x 2280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는 1000, 1140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만 찾으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만 이제 써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두 가지 조건 5분의 x가 정수랍니다. 자, 5분의 x가 정수라는 얘기는 결국 x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x는 5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결국은 x는 1000 이상 1140 이하이면서 5의 배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게 되면 얘가 1000 그 다음에 1005 1010 마지막 1135 1140에서 요런 x들을 우리는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최종적으로 이 원소의 개수 즉 NA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원소가 지금 몇 개인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다 5의 배수니까 한번 5의 배수의 연관성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5 곱하기 200이고요. 얘는 5 곱하기 201이고 얘는 5 곱하기 202가 되겠고 얘는 5 곱하기 얼마입니까? 228이 되나요? 이렇게 돼서 어차피 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는 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200, 201, 202, 228까지 해서 이 동그라미 친 수의 개수를 판단해도 전체 개수는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200부터 228까지 해서 정수의 개수니까 228 마이너스 200 마지막 수에서 끝수 빼고 그 다음에 1 추가해서 총 29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75번 보면 A집합은 깔끔하게 원소 나올 거 받아들이기 편하게 원소 나올 거 마이너스 1, 0 이렇게 좋네요. 근데 B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B가 조건지식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B는 Y를 원소로 갖는다. Y 지금 Y의 판단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Y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조건, 즉 성질을 지금 써놨는데 Y라고 하는 놈은 3x 플러스 5랍니다. 결국 Y를 우리는 판단해내려면 Y는 X에다가 3배해서 5를 더해주면 돼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X가 무엇인지 X에다가 3배를 하고 5를 더할까? 자, X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X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x는 a의 원소라는 뜻이죠.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x는 a의 원소이다. x는 a의 원소입니다. 요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즉 여기다 써볼게요. 즉 x는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y라고 하는 것은 x의 3배 해서 5를 더하고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요 y는 2가 나올 테고 x가 0이라고 한다면 y는 5가 나올 테고 x가 1이라고 한다면 y는 8이 되면서 결국 우리는 y의 정체를 다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B 집합은 y를 써내면 되니까요. 2하고 5하고 8을 이렇게 써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76번 보면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A 집합은 원소 나열법 1, 3, 5라고 해줬고요. B집합도 원소나열법 1, 4라고 표현해줬고요. 대신 C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는데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갖는답니다. A 더하기 B를 판단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A 더하기 B. 그럼 A가 무엇이냐? B가 무엇이냐? A의 속성은 A는
라지 A의 원소다. 그다음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즉 스몰 a가 될 수 있는 것은 라지 A의 원소니까 결국은 a는 1이나 3이나 5가 되겠고요.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스몰 b가 될 수 있는 원소는 1이나 4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를 판단해 낼 겁니다. 자, a 더하기 b 값은 a가 1이고 b가 2라고 한다면 2도 나오고요. a가 1이고 b가 4라고 한다면 5도 나올 수 있을 테고, a가 3이고 b가 1이면 4도 나올 수 있을 테고, a가 3이고 b 4면 7도 나올 수 있고, 5, 1이면 6, 5, 4면 9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C집합은 얘를 원소로 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쓸게요. 2, 4, 5, 6, 7,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7번을 보면요. 87번에 어떠한 하나의 집합지 A집합이 있고요. A집합은 0, 1로 나타나네요. 세 번째 줄에. B도 1이라고 원소 나올 법으로 좀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집합을 계산하라고 어떤 집합을 정의해주냐면 A하고 B의 이런 집합. 선생님 그냥 플러스라는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A하고 B를 이렇게 플러스 동그라미 플러스 이러한 집합을 찾아내래요. 그런데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 X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갖는답니다. X. 자, X의 설명이 뒤에 나와 있죠. X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를 더해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A가 도대체 무엇인지 B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지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A는 라지 A의 원소,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라고 해주네요. 한글로 쓰면 이게 바로 라지 A가 라지 A의 원소니까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에요. 그럼 얘가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니까 스몰 B가 될 수 있는 값은 1하고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얘에 의해서 1이 나올 수 있고 0, 2에 의해서 2도 나오고 1, 1에 의해서 2도 나오고 1, 2에 의해서 3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X가 우리 판단이 됐죠. X 자체가 A 더하기 B니까요. A 더하기 B가 1, 2, 3인데 한 번 썼던 거는 안 써도 되니까 1하고 2하고 3이 되면서 결국은 A 동그라미 B는 첫 번째 문제. 이 A 동그라미 B는 A 동그라미 더하기 A 동그라미 더하기 B 집합은 얘를 원소로 가니까 1, 2, 3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A하고 동그라미 A를 합니다. A하고 동그라미 A. 그럼 요 놈은 요 표현에 그대로 맞추자면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A하고 표현이 되겠네요. A하고 A합. 자, 그런데 이 A는 무엇인고 하니 A는 라지 A의 원소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A도 또 라지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일이고 여기서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도 0일이죠. 다른 이 두 개의 합한 값은 얘에 의해서 X 값은 얘에 의해서 0도 나올 수 있고 얘에 의해서 1도 나올 수 있고 얘에 의해서 1도 나올 수 있고 얘에 의해서 2도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X는 0과 1과 2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일부러 좀 알아듣기 쉽게 좀 A 더하기 A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는 A하고 B의 합인데 이 앞에 있는 A는 얘의 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는 B 쪽에 있는 원소 스몰 B는 B 쪽의 원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결국 A의 원소죠. 이 뒤에 있는 A 집합의 원소 따라서 스몰 A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서는 0일 스몰 B가 될 수 있는 값도 A의 원소니까 0일 해서 A 더하기 B 값이 0, 1, 1, 2 이렇게 나와야지 사실은 정석적인 표현이긴 한데 선생님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지금 A 더하기 A를 했었는데 정리하게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1번하고 2번을 조금 더 편하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동그라미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합과 집합의 연산은 아니긴 하지만 이 마치 집합의 연산처럼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원소와 X라고 하는 것은 이 스몰 A하고 이 스몰 B하고의 합인데 이 스몰 A는 뭐냐면 얘의 원소입니다. 얘가 앞에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집합은 얘의 원소가 스몰 a고 얘의 원소가 스몰 b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앞에 있는 원소,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와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서로 뭐 하시오? 합하시오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동그라미 B는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에서 이거죠. 앞에 있는 집합 0일과 뒤에 있는 집합 1, 2의 동그라미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뜻은 앞집합과 뒤집합이 각각 원소를 합하면 돼요. 얘 합에서 1이 나오고요. 얘 합에서 2가 나오고요. 얘 합에서 2 한번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얘 합에서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동그라미 A는 앞에 집합 0을 써놓고요. 뒤에 집합 0을 써놓고 번호를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원소와 뒤에 원소 각각 모두 합해보면 되니까 00에 의해서 0도 나오고 01에 의해서 1도 나오고 10에 의해서 1도 나오고 11에 의해서 2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이제 이러한 방법을 쓰자면 좀 더 세 번째 이제 문제가 좀 편해지겠죠. B와 방금 전에 계산해 놓은 A 동그라미 B를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해석을 해놨으니까요. 1, 2, 3으로.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집합, 이제 이 동그라미 계산할 거예요. 앞에 있는 집합 B인데 B가 1이죠. 1, 2와 요 놈 방금 전에 계산해놨죠. 1, 2, 3이라고. 1, 2, 3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뭐 하니까 동그라미 더합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뜻은 앞에와 뒤에 각각 원소 합하면 되니까요. 2 여기에서 3 얘 4 얘 3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얘 4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얘 5 해서 2, 3, 4, 5라는 집합으로 최종 원소다라는 표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건제시법, 특히 이제 일환 형태의 조건제시법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요. 요 내용을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앞집합의 원소와 뒤의 집합의 원소를 곱하시오라는 뜻으로도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106번에 보면은 조건제시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중에 106번에 하기 전에 선생님 이제 이 다음 강에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간략한 내용만 좀 전달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A하고 B에서 선생님 이제 지난 이 앞전 강의에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A 집합이 B 집합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면 포함 관계가 있다고 했고 이때를 보면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즉 어떤 예였냐면 1, 2라는 집합과 0, 1, 2, 3이라는 집합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원소가 모두 여기도 다 들어가죠. 따라서 이때 이 우측 집합이 크다라는 뜻에 의해서 부등식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얘의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즉 부분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지금은 두 집합 사이에서의 대소관계, 포함 관계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만 이제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모두 찾아내는 데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A 집합이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런 A 집합, 요 놈의 부분 집합을 모두 찾으세요 라고 했다고 치면 부분 집합을 모두 찾으라고 했다고 치면 선생님이 공집합은 어디에도 다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 하나 있는 것 1이라는 원소 하나를 갖는 집합도 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1 집합도 A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짜리 원소를 가지고 있는 2라고 하는 얘도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원소 1하고 2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집합에서는 같은 집합에서 포함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결국 여기서 이 A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것 이 네 개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이라고 한번 합시다. 자, 요놈의 부분집합을 혹시 찾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공집합이 있을 때 공집합은 이 A에 항상 포함될 테니까요. 그럼 두 번째,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1이라고 하는 놈이나 2라고 하는 놈이나 3이라고 하는 이런 집합도 마찬가지로 A에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놈이나 1하고 3으로 원소로 갖는 집합이나 그 다음에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니까요. 1, 2, 3도 A의 부분집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A의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 8개를 모두 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 4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06번 한번 볼게요. 106번에 이 A 집합이 스몰 a하고 스몰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특별하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PA라고 하는 이 집합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 PA는 뜻 자체가 무엇을 원소로 갖냐면 요렇게 얘를 원소로 갖는답니다. large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얘가 뒤에 설명이 돼 있기를 요렇게 설명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large x는 A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large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부분집합. 그럼 결국 large x라고 하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럼 large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을 찾아보면 당연히 공집합도 A의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small a도 large a의 부분집합이겠고 원소 하나짜리 small b도 large a의 부분집합이겠고 원소 두 개짜리 small a, b도 large a의 부분집합일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얘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얘가 X의 정체입니다 라는 겁니다. X의 정체. 결국은 이 X를 이 원소로 갖는 결국 PA는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즉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즉 부분집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멱집합이라고 하는 내용 또는 파워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부분집합을 다 여기다가 써내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면요. 저기 111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106번에 보면 PA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얘 이 4개가 원소입니다. 그럼 이 4개가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111번에 보면 이 집합이 어떻게 표현이 되기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표현도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107번을 한번 더 풀어보면 107번 한번 풀겠습니다. 107번에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이고요. PA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내려지기를 large x를 원소로 갖는답니다. 그런데 large x의 특징이 뒤에 써지기를 이 A의 large x는 A의 부분집합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이 PA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large x를 다 써놓을 텐데 large x라고 하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요. 얘의 부분집합 여기다가 다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아까 여기 한번 연습했네요. 결국은 large A의 부분집합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여기다 다 써내면 됩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럼 요거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가져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PA는. 자, 이제 보기 판단해보면 1번 보기
이렇게 되느냐, 2번 보기 이렇게 되느냐, 3번 보기 이렇게 되느냐, 4번 보기 이렇게 되느냐, 자, 5번 보기 이렇게 되느냐를 지금 물어봤는데 선생님 원소 기호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놈이 이 원소로 보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원소로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생긴 것이 원소입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몇 번째 있습니까? 8번째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이 분명히 원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집합, 이 포함관계는 선생님이 판단하기 힘든다고 했으니까 이 포함관계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요 아래는 얘가 원소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을 하라고 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포함관계 힘드니까 여기 이 집합의 얘하고 얘가 원소냐 아니냐의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함관계는 판단이 힘드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얘네들이 원소냐 아니냐의 여부로 대신 판단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 포함관계 힘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판단해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원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여기 있죠. 그죠? 따라서 얘는 지금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네요. 그럼 결국 이 세 개는 모두 다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숫자 1이 없어진 거예요. 숫자 1이 없어진 원소는 얘는 다릅니다. 얘는 중과합일입니다. 중과합일. 숫자 1은 이 중에 8개 중에서는 없죠. 그죠? 따라서 얘가 우리가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합의 정의가 나오면 특히 이제 선생님 이번 강의에서 설명했던 이 조건지시법, 특히 이제 집합은 대부분 다 이제 조건지시법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지시법, 특히 얘에 대한 정체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얘에 대한 정체를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따지셔야지 조건지시법은 그나마 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